갓난아기를 끌어안고 1000개의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그 한 명 빼고는 다 다 죽었습니다. 그 안에서의 공간과 그 안에서의 시간은 공평하고 평등하고 똑같잖아요. 그들에게는 짧지만 완벽했던 평등의 3개월? 썰 1894 첫 회. 오늘의 키워드는 대둔산입니다. 대둔산을 사전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둔산은 충청남도 금산군 및 논산시와 전라북도 완주군 사이에 있는 산이다. 노령산맥의 일부로 경치가 아름다워 관광지로 유명하다.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도립공원으로 높이는 878m이다. 사전 의미만 보면은 네. 그냥 등산객들이 좋아할 만한 산인 것 같거든요. 저도 등산을 종종 하는 편이고 878m면은 꽤 높은 산 아닌가요? 높은 산입니다. 네. 그런데 가시네요. 거기 갔을 때 대둔산이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또는 어떤 의미가 크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하고는 산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고 네. 산이 아름답다.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직접 가보시는 네. 쪽이시잖아요. 대둔산이 지금 동학농민혁명과 관계가 있다고 네. 키워드를 주신 건데 그러면 산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누군가의 피난처이거나 피신처이거나 그런 의미가 네.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1894년 11월에 이 대둔산 와천대가 878m고 네. 제일 높은 데가 878m. 도고 그 아래쪽에 이제 형제바위라고 있어요. 그 네. 형제바위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항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11월부터 항전을 벌쳐서 3개월 동안 네. 펼쳤는데 그 항전을 진압하기 위해서 조선의 관군이 와서 한번 공격하고 근데 안 돼요.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 산에 숨는 이유가 방어를 하기도 쉽고 그 위에서 다 내려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군이 와가지고 공격을 해서 항전했던 사람들이 결국 다 죽게 되고 소년 한 명만 낫게 되거든요.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임산부, 그러니까 임산부가 총에 맞아 죽은 상황이 있었고 김석순이라고 하는 접주가 있는데 네. 토벌되는 과정에서 일본군에게 죽지 않겠다고 하는 신념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갓난아기를 끌어안고 1000개의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 있어요. 그리고 일본군이 쓴 그 보고서에 따르면 네. 우리가 표현한 게 아니고 일본군의 표현에 네. 마지막에 차마 이루 상황을 경험할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할 너무 정도로 끔찍해서 제가 그 드라마 많이 하거든요. 드라마를 되게 네. 좋아하는데 녹두꽃이라는 드라마에 예, 이걸 맞습니다. 봤던 기억이 나요. 네. 녹두꽃에 보면 대둔산 얘기를 하면서 아이 한 명 남고 다 죽었다. 그들은 지금 땅에 파묻혀 있겠지.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일본군은 얼마 전에도 요동반도 여순에서 2만 명을 학살했다던데 대둔산 전투에서는 아이 하나만 남기고 모두 죽였고요. 대둔산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시신은요? 글쎄요. 전부 불에 태워버렸으니 지금쯤 재가 되어 있겠죠. 그 일본군이 쓴 보고서가 있는데 이거 한번 작가님이 한번 네. 읽어주시죠. 대둔산 부근 전투 상보. 이게 일본군이 직접 쓴 보고서입니다. 네. 살아남은 자는 모두 생포하려 했는데 우리의 돌격 후 사다리를 타고 올라온 조선 관군이 이들을 모두 죽였으며 겨우 한 어린 소년만을 남겼을 뿐이다. 이 소년에게 적의 정황을 물었다. 그랬더니 적 26명이 여기에 틀어박혀 있었는데 대개는 접주 이상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으며 그 성명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오후 2시 적의 소굴을 모두 함락시키고 그 집도 불태웠다. 천황폐하 만세를 삼창하고 산을 내려왔다. 이때가 오후 3시였다. 그러면 이 보고서에 의하면 한 명 살아남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 한 명 빼고는 다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예. 살아남지 않았나요? 살아남지 않았고 그 소년을 살려준 이유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파악하기 위한 거고. 일부러 살려주었다. 예. 제가 영화에서 보면 꼭 한 명 살려주고 네. 그 한 명이 돌아가가지고 네. 얼마나 참혹했는지 현장을 상부에 보고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 정말 무시무시한 놈들이다. 그런 경고를 하기 위해서 한 명을 살려주었다. 그런 지점도 있고 네. 일단 이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 보고서를 써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높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 왜 올라가는 걸까요? 그 사람들은? 이게 1894년 11월부터 1895년 1월까지 정말 추울 때네요. 근데. 가장 추울 때죠. 네. 네. 대둔산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농민군의 활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그 인근 지역의 금산과 진산이 지금은 충청도 금산군에 속하지만 그 당시에는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있었어요. 여러 가지 성향을 보면 진산에는 동학농민군의 세력이 훨씬 강했고 금산은 농민군보다는 그 반대 세력이 훨씬 강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1894년 3월 이때부터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하는 과정이 계속 이루어져요. 진산에 동학농민군이 점령을 했고 금산은 민부군이 점령을 하다 보니까 농민군이 금산을 공격을 할 때는 민부군이 나서서 방어를 하고 서로 이렇게 참 전쟁을 일으켰는데 9월 달에 이제 김계남이라고 하는 농민군 대장이 올라오면서 민부군을 유인을 하면서 산 위에서 활과 돌과 창으로 100여 명을 갖다 학살을 하고 그 민부군 대장 정숙조라고 하는 분을 잡아서 옷을 벗기고 모욕을 주고 동원에 와서 죽이고서 또 그 시신을 불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산읍에는 자연적으로 은민들이 민부군을 따를 수밖에 없고 진산군은 동학농민군이 똑같이 잘 살자 하는 그런 개념으로 교육을 시키고 일을 해주니까 진산 쪽에 있는 농민들은 동학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동학과 이 금산 쪽의 민부군은 아주 철천지 원수가 돼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걸 우리가 사료가 됩니다. 그 94년 11월, 12월에 우금치에서 패하면서 네. 이제 남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산에 있던 농민군들이 뭔가 자기의 어떤 새로운 항전지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지금 알려지기로는 진산 출신의 최공호라고 하는 척주가 거기 네, 올라가가지고 최공호. 네. 진산의 접주였어요. 우금치에서 싸우다 이제 지는 바람에 나머지 자녀 병력들을 이끌고 대둔산에 이제 숨게 되는 과정인데 자기가 나서 자랐던 데가 그 염정골이고 또 대둔산 골짜기 지리적인 것은 다 알 겁니다 아마. 이걸 남들보다 잘 알기 때문에 아마 대둔산을 택했으리라 생각을 하고 전라북도하고 충청남도하고 경계에 있는 큰 산이다 보니까 아마 사람들이 은거를 하고 숨어 살기 지내기는 아주 안성맞춤이라 그리 올라간 걸로 우리가 사료하고 있습니다. 다시 항쟁을 준비를 한 건가요? 항쟁을 준비를 했죠. 웬고하니 11월 달에 그 대둔산으로 숨어 살면서 그분이 전라도 그 동학 교도들을 규합을 한 게 인원이 한 1000명가량 됩니다. 기록상으로는 염정골에 동학 농민 교도가 1000명가량 있었다고 기록이 돼 있었으니까요. 아마 그분이 최공호 씨가 다니면서 많은 역할을 해서 아마 규합을 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둔산을 콕 집어가지고 온 거는 지형적인 특징 때문이었을까요? 농민군을 진압했던 문석봉이라는 민보군이 쓴 기록에 따르면 이 공간은 한 명으로도 막을 수 있고 10,000명으로도 공격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네. 그리고 그만큼 외부로부터 방어도 할 수 있고 외부에 쳐들어온 적을 금방 확인할 수 있고. 그만큼 요새로 딱 네, 하기에 좋은 장소였군요. 네.
대둔산 항전지에 갔다 네. 오신 거군요. 횟수로 한 20여 차례, 30여 차례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발견한 것이 1999년이니까 한 24년? 24년, 5년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제가 그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네. 전공을 통학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그때 갑자기 우리 대둔산에 현장이 확인되지 않는 곳이 있다. 우리가 찾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등산 장비를 꾸리고 대둔산에 가서 알 수 있는 조건은 형제바위 근처다. 그것만 확인했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여러 군데를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날 결국 오후 5시에 저희 교수님께서 찾으셨어요.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총을 쐈어. 그 공사한 기록을 자세히 보면 그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한 3, 4m 절벽이 딱 있어요. 거기를 타고 올라가야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접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공간이었죠. 그 자료를 보니까 네. 농민군들이 바라보고 있는 지역 뒤쪽에서 네. 관군과 일본군이 절벽을 기어 절벽을, 올라와서 네, 맞습니다. 뒤에서 공격을. 습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완전히 그쪽으로 사람이 못 올라온다고 생각하고 아예 경비도 안 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절벽을 저희 교수님께서 타고 올라가셔가지고 여기가 타고 맞는 것 올라가셨어요? 같다. 네, 이렇게 타고 올라가셨어요. 와, 관군처럼. 네, 저는 고소공포증 있어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거기 올라갈 때 네. 어떻게 저기 올라가지? 근데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줄을 만들어 주고 해서 겨우 다 올라갔죠. 그 장소에 그대로 크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구들도 그대로 있고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돌을 구들이 쌓아가지고 남아 있습니까? 네, 구들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바위 밑에 하나를 찾아냈어요. 뭐냐면 탄피를 찾아냈어요. 그때 탄피. 그건 거의 네, 좀 네. 문화재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재 탄피. 나중에 수습해 와가지고 감정을 해보니까 대략 19세기 말에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누구의 탄피인지도 알 수 있나요? 그 이제 화승총 탄피죠. 화승총 탄피예요? 예, 화승총 탄피죠. 이곳이 대둔산 동학혁명 최후항전지입니다. 아파트 한 25평 정도 되는 아담한 새 둥지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발견되는 항아리와 기와장 유물인데 그때 쌓아 올린 성벽이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래에서 내려다본 항쟁지 전경의 모습입니다. 난공불락에 아무도 오를 수 없는 그런 암벽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지금 얘기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데 네. 딱 갔을 때 현장에서 동학 농민혁명군들의 느낌 같은 게 오면서 뭉클함, 네. 감동 막 이런 게 있을 것 많이 같아요. 느꼈죠. 이제 처음에는 그 상황을 잘 그렇게 깊게 인식하지 못하고 갔다가 무서워서 예, 무서워가지고 겨우 올라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는데 이제 가서 계속 조사하고 또 확인하고 또 다른 사람들 안내하고 이렇게 가서 갈 때마다 어떤 농민군들의 정신을 내가 충전받고 오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고 저도 가보고 싶은데 네. 그 3m 기어 올라가는 거 말고 네. 방법이 없나요? 이제 뒤쪽으로 일본군이 올라갔던 것처럼 네. 바위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네. 그 줄을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줄 타는 것밖에 없어요. 걸어갈 수는 없어요. 걸어갈 수는 없어요. 줄은 한번 타야 돼요. 예. 쉽지 않은데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 곳이고 접근이 쉽지 않은데 거기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3개월 아까 이상. 구들도 있다고 네. 하셨고 그러면 식자재나 네. 뭐 그런 거 어떻게 조달을 했을까요? 진산 쪽으로 넘어가면 그 중간에 절터가 있어요. 네. 그 절터에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이제 왔다 갔다 했을 것으로. 길어서 네, 길어서 왔다. 거기 자체에는 물은 없고 쉽지 않겠다. 그 뒤쪽으로 넘어가면 염정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네. 그 염정동이 동학골 소굴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분들이 그 물자나 이런 걸 조달해가지고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고. 이렇게 철동 같은 요새가 뚫리려면 뭔가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문석봉이 이제 자기 공기가 갖기 어려우자 이관계를 좀
와. 합니다. 그래서 최공호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제 이것에 속아가지고 그 최공호가 이 사람들을 죽이고 최공호한테 네. 편지를 보냈는데 네. 이 몇몇 사람이 지금 뭔가 네. 내부 분열을 그렇죠. 가당하고 있다. 그래서 최공호가 그들을 죽이게 만들고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거고 최공호는 이게 이제 공격이 1월 24일 날인데 네. 22일 날 내려오게 됩니다. 오. 최공호는 이때 죽은 사람 명단에 없는 거죠. 만약 그럼 내분이 일어나지 않고 농민 지도자들이 건재했다면은 네. 계속 대둔산은 남아 있었을까요? 장기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지 관군과 일본군에게 제압을 당하지 않았을까? 시간의 문제였을 것이다. 동학 농민군들도 많이 죽기도 했지만 일본군과 관군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와가지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동학 농민혁명이 말하자면 실패로 갔고 실패 이후에 토벌군이 형성이 돼가지고 많은 농민군들이 이제 죽고 거의 끝난 상태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대둔산만 남아있던 거죠. 윤석봉이라는 분이 대둔산의 마지막 농민군들을 패퇴시킬 때 최공우라고 하는 분과 최사문이라고 하는 사람 몇 분이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필시 이것은 어디가 있다 해갖고 이제 염정골을 의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분이 염정골을 급습하기 위해서 사전 정보를 다 입수를 하고 김세마 집에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밤중에 급습을 합니다. 급습하는 과정이 너무나 처참하게 급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 방에 있는 사람 16명을 한 명씩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대로 죽이고 하고 나머지 400명은 그 투항을 받았다. 저기 있는 사람들을 다 없애야만 이 전쟁이 끝난다라고 네, 생각했기 때문에 동학 농민군을 토벌하는 어떤 마지막으로서의 의미도 있고 네. 동학 농민혁명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없죠. 다 그 대둔산 항전지 같은 경우는 1894년 5년 그때의 흔적이 상당히 그때와 비슷하게 남아있고 훼손되지 않고 지금 그렇게 보존되고 있는 거네요. 이제 보존이라기보다는 네. 사람들의 접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자연스럽게 남아있고 보존되고 자연스럽게 있다.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한편으로는 지금 당장에는 이것이 굳이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네. 훼손을 한다기보다는 안 가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그럼 듭니다. 첫 회를 네. 취소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지는 이 않습니다. 방송이 나가면 사람들이 되게 유명한 곳이다 하고 가지 않을까요? 근데요, 그 네. 접근 자체가 아무나 찾기 어렵고 그런 거 네. 얘기하시면 더 사람들이 도전 의식이 생겨가지고 더 많이 갈 수도 있어요. 쉽잖아요. 제가 한 20년 동안 얘기했는데 네. 별로 그렇게 찾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 방송 끝나기 전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요. 네, 그럼 제가 저를 데리고 한번 기꺼이 한번 줄을 한번 타고 올라가서 거기 현장에 가면 많은 느낌이 달라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안에서의 공간과 그 안에서의 시간은 공평하고 평등하고 똑같잖아요. 같이 힘들고 똑같이 있고. 그들에게는 짧지만 완벽했던 평등의 3개월? 그렇죠. 네. 그리고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같이 풀어내고 이런 측면에서도 저는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고 소설가니까 네. 어떤 한 이야기를 쭉 길게 써 나가다가 엔딩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엔딩이 어떤 엔딩일지 참 오랫동안 고민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엔딩을 지금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이라이트 미리 땡겨쓰기. 자, 이렇게 장엄하고 위대한 전투였다를 미리 보여주고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이야기를 하겠다. 이게 이제 역사에서 보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시작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살아남은 소년 한 명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끝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시작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지점이 있어서 이 이야기가 충분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문학적이신데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걸 다 보고 나면 다시 너희들은 처음부터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역사가 그러하듯이. 네, 역사가 그러하듯이. 그러니까 역사가 반복되지만 그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농민혁명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이념을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자면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그것을 이
대둔산을 통해서 상당 부분 우리는 영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첫 회를 얘기하면서 일단 저에게 두 가지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병규 선생님의 마음속에 있는 문학을 끄집어내고 싶다. 아, 네. 그리고 대둔산에 올라가 보고 싶다. 두 가지 목표를 저희가 끝날 때까지 한번 이뤄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내려오는데 동학군이 제압이 되고서 진산에 있는 백성들은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고 현재까지도 요 근래까지도 동학 농민군 후손이라고 하면은 역적의 무리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진산선을 살아왔었습니다. 이제 선조들이 싸우다 돌아가시고 했던 분들이 수백 명이나 되니까 진산의 어느 마을 한쪽에 가면은 돌아가신 날 제삿날이 19집이 똑같은 데가 있어요. 동학 농민혁명 마지막 항쟁하다 죽은 사람들 그분들이 제사가 거진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아프죠, 그분들은.